전산회계 1급 제74회 실무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화랑전자 전자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중소기업이고 단기는 11기, 회계기간은 2017년. 지금 2017년 현재 연도가 2017년이라고 보고 이 문제를 이제 푸시면 되겠네요. 문제 1번의 첫 번째,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했더니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원가명세서 중에 관련된 부분을 다 고치랍니다. 일단 손익계산서가 잘못됐다니까 손익계산서에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150만원을 과다 입력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제조경비가 돼야 될 거를 500번대 제조 원가 명세서로 가야 될 것이 지금 800번으로 잘못 갔다니까 일단 제조 원가 명세서부터 건드려야 되겠네요. 제조 원가 명세서에 복리후생비가 700으로 돼 있는데 여기다가 150을 더 더해주라는 얘기네요. 850.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보시고요. 249970. 그 다음에 뭐 적어 놓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로 가요. 손익계산서 가서 여기 있는 금액을 고쳐야 되겠죠. 249 970 플러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복리후생비를 150만원 줄여주면 되겠네요. 1000만원으로 바꿔요. 그럼 이제 다 할 거 다 했죠. 단기 순이익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25371,900 잉여금 처분 계산서 가서 여기 25371,900 불러오기 했더니 이미 고쳐져 있는 금액이네요. 25371,900. 그 다음에 이거 확인하셔야 되겠죠. 65219,900 재무상태표 가서 65219,900 맞아 있네요. 결국은 원가 명세서 고치고 손익계산서 고쳐서 나머지 잉여금하고 재무상태표는 동일하니까 확인만 하고 가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거래처를 추가 등록하시고 주소 입력할 때 우편번호는 생략하랍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가서 2001번 대차공업 유형은 매출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치시고 대표자 제조 기계 경기도 닫습니다. 세 번째,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자료를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에 만들어요. 811번 계정과목 차량 리스료 현금 적용 성격 다 나와 있네요.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 가서 816을 누르면 해당 자리로 옮겨가죠. 여기다가 이름 성격은 3번 경비 그 다음에 현금 적용 2번 리스료 입력하시고 문제 2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하십시오. 추가 입력 모든 거래는 부가세 고려하지 않습니다. 입력 시 유의사항 매번 동일하고 읽어보시고요. 문제 1번 7월 25일 날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당연유도에 취득했던 주식이 있습니다. 그럼 이름이 뭐였단 얘기입니까? 단기 매매증권이었다는 얘기를 하네요. 이 주식을 1200만원에 내다 팔아요. 단기 매매증권을 일단 장부 금액을 빼버리시면 되겠죠. 이 주식주는 1000주고 일주당 액면은 필요 없는 정보고 구입가가 만원씩이에요. 그럼 1000만원에 샀었다는 얘기네요. 1000만원짜리 빼고 왼쪽에 돈 받습니다. 보통예금 통장에 1200만원. 그 벌어진 차이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28일자 우리은행의 이자 수익 중에 원천징수세액 46,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자 수익은 원천징수 당한 이 금액과 이 금액의 합계가 이자 수익이고 원천징수 당한 세금은 자산 처리하라니까 선납세금이란 얘기네요. 그럼 대변에 이자 수익은 46,000원, 253,000원 합치면
30만원. 차변에 선납세금으로 46,200원. 나머지가 보통예금 통장으로 253800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3번 8월 12일 영업부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일용직 근로자 2명을 채용하고 일당 20만원이 통장에서 나가요. 보통예금 20. 차변에 이런 것을 급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잡급 이렇게 하는데, 종전에는 뭐 잡급 처음 나왔을 때는 급여도 인정하겠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잡급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잡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급여라는 거는 정규직 사원일 때 쓰는 비용이니까 잡급을 쓰는 게 더 적당할 겁니다. 8월 15일자 매출거래처 마음전자의 외상 매출금 100만원에 대해서 다음에 약소금을 배서 양도받고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고 어음을 받았는데 60만원짜리 어음을 받았어요. 그럼 받을 어음이죠. 그런데 이 어음의 발행인이 기준공업이야. 나는 마음전자의 외상 매입금인데, 그래서 이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원칙적으로는 이걸 써야 되지만 자격시험은 최초 발행인을 꼭 바꾸도록 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답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없어지고 보통예금에 60 들어왔으니까 이제 40이 보통예금에 들어왔겠죠. 배서 양도 받았네요. 외상 매출금을 일단 없앨게요. 마음전자 금액은 100만원짜리. 그런데 어음 받았어요. 근데 마음전자가 발행한 게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게 답인데, 답은 아니죠. 시험에서는 이거를 꼭 최초 발행인으로 바꾸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보실 때는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으로 지급,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다. 보통예금을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5번 8월 20일 회사는 전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8월분 퇴직연금이 보통예금에서 나갑니다. 13520 플러스 확정급여형이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여섯 번째 25일자 이한산업에서 매입한 원재료 일부에서 불량품이 발견됐습니다. 외상대금 잔액 500 중에 120을 감액하고 나머지가 통장에서 나갑니다. 외상매입금 이한산업 결제를 할 텐데 돈을 다 주지 않고 매입한 거죠. 외상매입금 없어지고 돈을 통장에서 120을 빼고 주니까 이 빼진 게 뭐예요? 사온 원재료에 불량이 있어서 값을 깎는 거니까 매입 환출이겠죠. 및 애누리겠죠.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원재료라고 붙어 있는 거 120 원재료의 차감 항목 쓰시고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가면 되겠네요. 문제 3번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입력 시 유의사항 매번 동일하니까 읽어보시고 8월 1일 날 본사 영업부에서 야유회 때 직원들 식사로 제공할 생고기를 직접 구매하고 뭘 받았어요?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 면세란 얘기를 하네요. 날짜 8월 1일이고 결제를 현금으로 조금 전액 현금이네요. 유형은 53번 면세입니다. 날짜는 8월 1일 53번 면세. 여기다가 업테인, 아니 업테가 아니지. 품목 쓰시고요. 1180만원. 어디서 사왔냐면 알뜰 정육점에서 사왔네요. 그리고 번호 빨간색이다. 106905231. 이거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냥 건너뛰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라고 했고요. 결제는 전액 현금 줬죠. 1번 누르시고 본사의 영업부니까 800분대의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2번 9월 3일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용 차량 포토의 접촉사고로 수리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카드 매입이겠죠.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57번 카드 과세를 쓰시면 되겠네요. 세금 계산서란 말 없고 수리비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되겠죠. 금액이 220 부가세 포함이에요. 공급 대가 쳐서 쪼개는 게 맞겠네요. 거래처는 정비소, 싸다 정비소, 신용카드는 삼성카드 썼고요. 결제는 카드니까 혼합 누르시고, 차변에는 공장차에 차량 유지비 500번대의 차량 유지비 쓰시고, 대변에 카드 리즈급금, 그리고 거래처를 카드사로 바꿔야 되겠죠. 99604 삼성카드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3번 9월 15일 태국 소재의 회사 무에타이에게 2천만원의 제품을 직접 수출합니다. 16번 수출 제품 금액은 2천만원 무에 거래처 걸고 영세율 구분은 첫 번째 직접 수출하는 거죠. 결제는 보통예금 받고 나머지는 다음 달 혼합 눌러서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에 1,000만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1,000만원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4번 10월 2일날 당사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기계장치를 10개월 할부로 사오고 세금 계산서 받아왔어요. 매입세 공제 되겠죠. 51번 기계장치라고 하시고 1억짜리 거래처는 반도정밀 전자 찍고 혼합 눌러서 들어오는 거는 기계장치 대변에 할부로 샀죠. 미지급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상거래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10월 25일자 볼게요. 우리 상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11번 과세 쓰시면 되겠죠. 품목, 수량, 단가 다 있으니까 보고 쓰시고 현금 조금 어음의 만기는 3개월짜리니까 어음 발행했다는 얘기죠. 지급어음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날짜 10월 25일자 11번 과세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10월 25일 11번 품목은 전자부품이라고 되어 있고 수량 200개 단가 만원짜리 200만원 거래처는 우리 상사 전자 찍고 혼합 제품 판거 맞고요. 왼쪽에 돈 받습니다. 현금으로 110만원 받았고 어음이니까 받을 어음으로 110만원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6번 10월 29일날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비가 나갔는데 전에 카드로 결제했어요. 카드 과세란 얘기네요. 금액 알려줬고 날짜 알려줬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10월 29일자 57번 카드 과세 수선비 금액은 11만원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니까 넣어서 쪼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래처 이름은 여기서 확인해야 되겠죠. 민상사 신용카드는 무슨 카드냐 여기 보이네요. 하나카드 카드로 결제했죠. 혼합 차변에 공장 기계장치의 수선비니까 500번대의 수선비를 쓰시면 되겠고 대변에 카드로 결제했죠. 미지급금 그리고 여기를 카드사로 99603 하나카드로 갈아 끼우시면 되겠네요.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정정하십시오. 자, 12월 24일자 어디에 있는가를 보셔야 되겠죠. 이제 일반인지 매입인지.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키보드를 신도컴퓨터에서 현금, 부가세 포함돼서 사왔어요. 이게 일반 전표에 입력이 됐어요. 그리고 증빙은 종이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럼 이게 메인 매출에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이걸 일반에다 잘못 입력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사온 이 컴퓨터는 소모품으로 비품하지 말고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있는 12월 24일자의 전표를 삭제하기 전에 일단 메인 매출에
51번 과세로 먼저 입력을 하고 잘못된 걸 삭제하시면 되겠죠. 메인 매출에 갈게요. 날짜 12월 24일자 치고 51번 금액은 키보드 금액이 세금 계산서니까 부가세 합쳐졌어요. 그러면 12만원에 12,000원 합쳐서 13만 2천원. 혹시 이걸 계산 못하신 분 있으려나? 이 13만 2천원을 공급가액과 세액을 쪼개야 되니까 110분의 10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12만원이야. 그것도 쓰기 싫으면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알 수도 있는데 요거를 여기다 대가를 치면 쪼개주는 애가 있잖아. 이렇게 쳐서 14만 2천 쳤더니 딱 쪼개주죠. 그러면 이제 바로 바꾸면 되지. 51번으로 이렇게 계산기 쓰기 싫으시면 키보드 거래처가 신도 그냥 종이라고 했으니까 건너뛰고 돈은 현금 줬다고 그랬어요. 1번 여기를 비품이 아닌 소모품 하라고 그랬으니까 소모품으로 갈아 끼웁니다.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입력이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일반전표 12월 24일자를 찾아가서 삭제해야 되겠죠.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거에 삭제 버튼 또는 키보드에 F5키 엔터 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 10월 10일인데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500만원을 매출거래처 대흥의 외상매출금 회수로 회계 처리했으나 대흥의 사무실에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왔다. 이건 일반전표 있겠죠. 살짝 올려볼게요. 일반전표에 가서 10월 10일자를 한번 가볼게요.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고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 대응의 사무실을 임대해주고 내가 빌려주고 임대보증금이 입금됐대. 그럼 여기가 임대보증금이란 얘기입니다. 부채예요. 내가 집주인인가 봐. 이렇게 갈아 끼우시면 됩니다. 문제 5번 결산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십시오. 결산정리 분계 세 문제 나왔는데 일단 수동분계를 먼저 하시면 되겠죠. 기말 현재 합계잔액 시산표상의 현금 과부족이 10만 800원이에요.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현금 과부족 계정의 잔액이 차변인지 대변인지 보시고 잡이익 잡손실로 처리하라는 얘기겠죠. 일단 시산표를 열게요. 여기 보니까 현금 과부족이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현금 과부족을 오른쪽으로 현금 과부족을 없애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잔액이 없어질 거야. 그럼 여기 뭐겠어요? 비용이잖아요. 잡손실 처리하시면 돼요. 하나 조심하실 거는 차변 잔액일 때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려지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게 대변 잔액이면 여기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잖아. 구조상으로 보면. 근데 얘가 여기 표시되지 않고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대변 잔액이라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 특성이니까. 차변 잔액이었으니까 대변에 현금 과부족을 뺍니다. 그리고 차변은 뭐라고 그랬어요? 잡손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 이걸 다시 조회해보면 이 잔액이 없어진 게 정상적으로 잘 처리한 문제 있죠. 잘못했으면 2배로 늘어났을 거고. 두 번째 문제 우리은행의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를 기록하시래. 인식하시래. 예금은 1억 연이자는 1년의 이자는 2%씩을 받아요. 그런데 예금 기간이 올해는 2017년입니다. 19년까지야. 연 1회씩 매년 3월 31일 날 받아요. 그러니까 올해 12월 31일 날 못 받는다는 얘기죠. 2018년 3월 31일 거 받을 거야. 기간이 뭐 18년, 19년, 3년짜리지만 여기 19년 필요 없고 하여간 18년 3월 31일 날 받을 건데 지금 4월 달부터 올해 12월 달까지 갖고 있었지 않냐. 발생한 게 전체 12개월분의 9개월만큼. 왜냐하면 연이자니까 이게 2년 이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올해의 수익으로 인식하자. 이렇게 계산하면 1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결산일자인 12월 31일자로 대변의 이자 수익을 9달치를 계산해서 수익으로 잡고
성격이 뭡니까? 이자를 못 받았잖아. 미수금의 성질이 같네요. 누구와 함께 기록해요? 수익과 함께 미수 수익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결산 세 번째, 제조 원가에 반영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이것들은 분개할 필요 없이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제조 경비라고 했으니까 결산자료 입력 날짜 1월부터 12월 쭉 들어가서 여기 있죠? 제조 경비 자리에 기계장치 500, 차량 6500 플러스, 비품 7200 플러스 하시고 잊지 말고 전표 추가만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전표 추가됐는지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여기 습관적으로 문제 6번 다음 사항을 조회해서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십시오. 1번 4월 중 미래 유통 거래처 나왔죠? 외상 매출금 물어봤네요. 그러면 거래처 이름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 가시면 됩니다. 4월 중이니까 4엔터 4엔터 치고 알고 싶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미래만 보면 되니까 1054. 외상 매출금 회수액을 물어봤어요. 외상 매출금 자산이니까 증가할 때 감소할 때 이게 회수액이에요. 전부 700만원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두 번째 1월 말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간의 차이 양수로 입력해라.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계산 과목이 굉장히 큰 것들이죠. 그것들을 알고 싶으면 뭐 여러 가지 메뉴 볼 수 있는데 재무상태표가 가장 편한 것 같아요. 날짜 1월 치고요. 1월 말 현재의 유동자산은 여기 있는 겁니다. 1027627443. 그 다음에 유동부채는 여기 있는 거죠. 269045 저 위에서 여기서 저걸 뺀 게 정답이란 얘기네요. 계산하게 써서 하시면 되겠죠. 3번 2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되는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라는 계정만 보면 되는데 이 계정 과목에는 현금으로 쓴 건지 뭐로 쓴 건지를 알 수 없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2월달이죠. 일개표 또는 월개표를 보셔야 됩니다. 2월 중이니까 그냥 월개표가 빠르겠네요. 2월.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후생비예요. 그러니까 여기 게 아니란 얘기지. 여기는 복리후생비도 없다. 여기에 있는 복리후생비인데 현금으로 쓴 거 97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객관식 문제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다 700 치고 여기다가 758 581 992 계산기 써서 빼셔가지고 넣고 여기 970 플러스 이렇게 하시고